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제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으로 드디어 어제 2024년 11월 18일 저녁 7시 50분경에 저희 찐국TV가 드디어 구독자 10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도 보니까 가족들에게 권유했다, 남편에게 구독 누르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었고요. 그런 이제 사랑이 뭉쳐서 이제 10만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10만 대군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뭔가 정의롭고 그런 거에 벗어난 거짓, 사악함, 위선, 또 불통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전쟁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해야지 많은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고, 그래야 또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덜 받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밝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0만 대군이 저를 지켜주시니까 앞으로 50만 대군, 100만 대군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100만, 50만도 정말 정예부대 3만, 5만, 10만 가지고 단번에 무찌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50만, 1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찐코 TV처럼 이제 아주 정말 똘똘 뭉친 10만 대군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5일 날, 11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유증 교사와 관련해서 이게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 법정 구속 자체도 이미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유증교사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과거에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판사가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회기가 틀리다랄지, 이제 국회가 틀리다는 거예요. 21대고 22대. 아니면 범죄 범위가 다르다. 그때는 범죄가 여러 가지였고, 유증교사는 그 중에 하나였다랄지. 그 다음에 영장 기각이 이미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없어졌다.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만약에 구속하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서 받아야 한다, 의결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이 다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유증교사가 유죄가 날 걸로 전제를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도 유증교사 유죄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구속과 불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될 걸 가정하에 체포동의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법정 구속이랄지 실형 선고가 될 거라는 걸 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외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녹취록 중에서 일부 짧게 깨서 이걸 틀고 하지만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유증교사는 가중 요소가 많아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한 번 전화한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당사자인지 않습니까, 재판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량에서 가장 가중된 요소예요. 그러면 징역 3년 정도도 선고될 수 있는데, 저는 방송이랄지 방송국에서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는 징역 1년 정도 선고할 것이다. 하지만 판사가 법정 구속은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1야당 대표고,
또 체포 동의안 여부에 대해서 또 이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절충안을 선택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징역 3년, 5년 선고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징역 1년 선고되는 거나 뭐 2년 선고되는 별로 다를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생명이 이미 끝나는 거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법정 구속은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체포동의안의 효력에 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하려고 그래요. 일단 판사가요, 실형 선고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가결되지 않느냐는 저는 이건 문제가 아니다고 봐요. 왜냐면 불체포 특권이랄지 체포동의안은 수사할지 기소할지 재판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법원이 체포동의안과 상관없이 법정 구속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은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체포나 구금되는 걸 막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원 선고는요, 원활한 의정 활동과 상관없어요. 형사 책임 여부를 판단해서 형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 중에 법정 구속을 하는 때는 체포 동의안이 필요하겠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 선고할 때는 저는 판사가 체포 동의안 필요 없이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처음에 체포 동의안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 판사가 판결 선고하면서 죄를 묻는 거잖아요. 죄가 이미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건데 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판결의 결론을 내리면서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이론이 많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 얘기했을 때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 선고인데 왜 이게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지? 그냥 판결의 책임에 따라 구속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독특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형은 선고하겠지만 법정 구속은 안 할 가능성이 거의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든 구속이 되지 않던 실형 선고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1 허들이 공직자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였잖아요. 그 허들 못 넘었죠. 결국 허들에 걸렸어요. 두 번째 허들이 이제 유증교사, 여기에 또 넘지 못할 겁니다. 간혹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아니 또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죄가 하나예요. 근데 이게 무죄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나중에 또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은 한계가 아니잖아요. 글쎄 재판도 오늘 그 법카 유용하고 경기도 자금 유용한 거 1억 원으로 또 오늘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거 실형 선고 날 거예요. 최하 1년 6개월 이상은 실형 선고 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범죄가 유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만 지금 선고가 될 건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 범죄 중에서 가장 작은 거고 가장 좀스럽고 잡범 수준의 것이에요. 나머지는 부정부패의 전형적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혐의가 많기 때문에 무죄가 나와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친형 강제 입원이랄지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김만배가 있었잖아요. 권순일이 대법관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유죄 판결에는 앞으로 김만배하고 권순일은 없다. 그러면 법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